자, 서정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진로와 직업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교과서 수업을 진도의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요번 주자부터는 14일 목요일이죠, 오늘이. 14일 목요일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14일 목요일이 이제 5주차 수업 시작일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시간이 5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자, 교과서 수업을 잠깐 멈추고 요번 주차하고 다음 주차, 그 다음에 5월 마지막 주차까지, 그러니까 즉 5주차와 6주차와 7주차가 5월 28일 시작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시작인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등교 계약까지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의 그 사태 때문에 등교 계약이 다시 일주일 뒤로 미뤄졌죠.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요. 요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좀 가봐야 이태원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추이를 봐야만 기존 발표대로 여러분들이 6월 3일 날 등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 또 미뤄지게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육부 발표로는 여러분들이 6월 3일 수요일 등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전까지 선생님이 5주차, 6주차, 7주차, 요 3주차 동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학 입시가 되겠죠, 그죠?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차례차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5개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건지를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을 제출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1학년한테 그 네이버 폼이 한 2번? 한 번인가 2번 갔었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한 학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거의 한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 이름이나 아니면은 서정고등학교 이름으로 네이버 폼이 가게 되면은 시간 날 때 반드시 바로 확인을 하시고 링크 걸어서 응답 제출, 링크 클릭해서 응답 제출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시간이 정말 나는 뭐 수업 때문에 시간이 정말 안 난다. 뭐 이러면 할 수 없겠지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이럴 때 여러분 응답하는 시간이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길어야 5분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힘을 내시고요. 자, 선생님 지금 동영상 찍는 시간이 저녁 7시쯤 됐습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여기 화면 보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의 과목 선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수업한 자료는 전부 강의에 자료를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료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자료를 확인을 해 가면서 나중에 5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수요조사 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평가 요소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공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얼마나 더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 자, 여러분 친구들과 얼마만큼 잘 지냈는지, 협력을 잘 했는지, 협동을 잘 했는지, 여러분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과 생각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 요소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료가 다운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1대1로 따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시면은 선생님이 메일로 아니면 1대1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첫 번째가 이제 학업 성취도입니다. 여러분,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을 얼마만큼 이수했는가? 요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배우기 쉬운 과목만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배우기는 약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하게 될 과목과 얼마만큼 연관성 있으면서도 수준이 있는 과목을 들었는지를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그 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2학년 때나 3학년 때 계열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수업만 들었다, 이런 과목을 이수를 했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실험활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자율학습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과 그 과목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넓고 깊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기록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아시죠, 그죠? 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런 내용, 수업과 관련된 활동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뭐 수행 과제라든가 수행 평가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아주 특이한 활동 사항을 교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생기부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요 요소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은 자, 탐구 활동이죠. 탐구 활동. 자, 밑줄 친 부분.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 탐구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과학에서 실험이나 탐구가 있죠. 그죠? 실험인 탐구. 그리고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목에서도 여러분 탐구와 관련된 실제 활동이나 실험 활동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탐구 의지를 보였는지, 얼마만큼 선생님한테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는지, 얼마만큼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고요. 자, 선생님의 핵심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예. 여러분들이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여러분들 희망 학과와 희망 전공과 얼마만큼 관련 있는 과목들을 배웠느냐,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딱 지정해주는 과목이 있어요. 자,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듣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해서 듣는 과목이 얼마만큼 전공 계열과 관련이 깊은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지정된 과목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만 배우죠. 그죠? 공통 과목만 6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 수가 총 12과목이 되는 거예요. 1학기 6과목, 2학기 6과목, 이렇게 12과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간표 짜여져 있는 거 지금 보시면은 아마 12과목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통과목,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과목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누구나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공 계열과 관련이 깊은 그런 과목들을 얼마만큼 스스로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수를 했느냐, 이걸 보는 거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입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커리어넷 들어가서 여러분이 진로 심리 검사 4가지 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희망 학과가 있고 또 희망 직업을 탐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커리어넷 심리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과 정말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활동을 하셨으면은 잘 하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과 정말 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없는 좀 관련이 멀은 활동을 하셨으면은 활동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희망 학과라든지 희망 직업은 어릴 때고 지금하고 다르고 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볼 거고요. 지원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전공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고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알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 경험, 내가 뭔가 체험학습을 한 경험, 아니면 대학을 탐방했던 경험, 그 대학에 가서 내가 희망, 원하는 학과를 찾아갔던 경험, 뭐 이런 것들, 진로 체험했던 경험 이런 것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전공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죠. 그래서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수상은 여러분 상 타는 거, 교내 상 타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지원 전공에 대해 관련된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있는지,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지, 적절한 수준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과목 선생님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입력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활동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는 활동, 선생님이 강조하는 활동, 요거는 평가와 관련된 활동이다, 요건 수행평가와 관련된 활동이다, 요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특이하게 잘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겠죠. 과목별로. 그 다음에 수상. 여러분들이 그 교내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상을 주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을 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내에서 창체 활동이 4가지가 있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 자율 활동은 여러분들이 HR 시간이죠. 일주일에 목요일날 1교시 같은 경우가 HR, 홈룸 시간. 요게 바로 자율활동 시간입니다. 자율활동 시간 여러분들 뭐 학급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학생회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선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 그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수요일마다 하는 동아리, 창체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여러분 이제 교내에서 하게 되는 활동 10시간 있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채워야 되는 봉사활동 시간이 또 10시간이 있어요. 그죠? 최소가 10시간이죠. 1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은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하게 되는 진로 행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특별하게 잘 수행을 했느냐, 소감문 제출해서 얼마만큼 잘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또 발표대 같은 거 있으면 발표를 얼마만큼 또 잘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생기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로와 직업,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있죠. 네. 자, 독서. 세 번째 독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독서도 중요하지만 진로 독서도 중요합니다. 그죠?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 독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업과 관련된 독서를 했다. 이것도 역시 진로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과 관련된,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독서를 했다. 그럼 이건 다 진로 독서가 되는 거예요. 학과 전공과 관련된 독서, 아니면 내가 관심 있거나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독서. 그죠? 이런 걸 했다. 그럼 이건 전부 뭐다? 예, 진로 독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독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 독서도 중요하고 해서 이 독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독서와 관련된 진로 독서 대회에 운영할 겁니다. 공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식에다가 기록을 하셨다가 제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수능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이렇게 돼 있죠. 과목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2학년도 수능과 과목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2021 수능, 그 다음에 2022 수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2023 수능이 되겠죠. 그죠? 2021 수능은 올해 고3, 2022 수능은 올해 고2 학생들, 여러분들은 2023년 수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2022년 수능부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2022년 수능과 관련된 내용만 할게요. 자, 일단은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와 문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과목이 수학 1, 수학 2가 있고, 문과, 이과 구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을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1과 영어 2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영어 1과 영어 2가 이제 수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이제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중에서 택 2개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과목이 9개 과목, 과학 과목이 8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있죠. 그래서 9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제2외국어는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 학과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열별 학과 안내. 자,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어떤 계열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인문계열인데요. 고고학과, 국어국문, 동양, 문헌정보, 문화재보존, 문화콘텐츠, 사학과, 서양어, 심리, 영어, 인류, 철학, 통번역학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학과입니다. 경영, 경제, 광고, 홍보, 국제, 금융, 보험, 농업경제, 무역, 법학, 보건행정, 부동산, 사회복지, 사회학과, 산업경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계열학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하는 분은 진로 상담을 따로 받으시면 되겠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진로진학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계열이 또 있네요. 세무회계, 신문방송, 아동복지, 정치외교, 지리, 항공서비스, 행정, 호텔경영, 회계학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계열 학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과입니다. 농생물, 대기과학, 동물자원, 물리, 생명, 수학, 식품영양, 원예, 의류, 조경, 지질, 천문, 통계, 화학과.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연계열 학과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기로 이제 공학계열인데요. 공학계열 학과가 가장 많습니다. 건축공학, 건축, 고분자, 교통, 기계 설계, 도시공학, 멀티미디어, 산업공학, 생명공학, 생명자원, 섬유, 소프트웨어, 식품공학, 신소재, 에너지자원, 자동차, 재료,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제어계측,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우주, 항공운항, 해양공학, 화장품과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계열 학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의료보건계열입니다. 간호학과, 물리, 수의, 약학과, 응급구조, 의예, 임상병리, 재활치료,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가 끝났군요. 자, 다음 차시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